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지금 취임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산 외교에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방산 외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제가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신이 없는 국가인지, 우리 KFX 관련,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이 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광명성절, 그래서 김정일 80주년 생일이다, 엄청난 축제를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축제 현장에서, 행사장 현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북한 정말 치안 무너질 대로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또 온 국민들을 분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과의 방산협력 관계의 신뢰를 깨는 돌발 행동들을 연이어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취임 후 첫 군사 외교 행보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신뢰를 여러 차례 깬 나라를 찾아가서 신뢰 강화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이 2월 20일부터 진행된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현지 군 수뇌부, 방산업체 등과 잇따라 접촉해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21일 유도 마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안디카 페르카사 통합군 사령관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한국,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수 총장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과 방산협력 면에 있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곳이다 라며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운용부대를 찾아서 지난해 침몰한 난갈라함 추모비를 참배하고, 이어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8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잠수함 관련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김 총장은 인도네시아 측이 잠수함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측의 강한 의지와 기술력 등을 설명했고, 인도네시아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지만 현지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년째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3척 도입 계약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지난 2월 10일에는 프랑스와 스코펜급 잠수함 2척을 구매를 위한 양해 각서 체결과 프랑스 나발그룹 인도네시아 8조선소 간의 기술협력 협정도 체결하는 등 한국산 잠수함 구매 계약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계약 이행은 뒷전이고 오직 기술과 중고 전투함 등을 받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신뢰관계를 여러 차례 깬 인도네시아에 저자세 외교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전투함 공여 백지화와 잠수함 운용 지원 인력 철수, 방산협력 관계 전면 재검토 등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김정수 총장이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저는 왜 여기 갔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2월 20여일경에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날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나발그룹하고 잠수함 관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김정수 총장이 내일 제가 방문할게요 하고 어제 이야기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한국 해군 본부의 아주 많은 참모부서 인원들이 오래전부터, 아주 수십일 전부터 인도네시아 측과 접촉을 해서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이때쯤에 방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논의사항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전사항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서로 간에 계속 레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린 이렇게 해줄게, 아니야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계속 조율하는 끝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율하는 막바지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국방장관, 파럴리 국방장관을 불렀고, 그 파럴리 국방장관하고 이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 도입 계약, 그리고 기술 이전, 이 계약을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팔조선소의 그 라인, 그걸 이용해서 인도네시아 독자 잠수함 개발하는 기술 지원 협정을 프랑스 나발조선소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의 국방장관은 하루 이틀 만에 내일 갈게요 하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도 아주 오랫동안 조율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상간에 우리 한국 해군 참모총장 일행을 받고 또 그 열흘 이전에 이 프랑스 국방장관 일행을 받고, 그런데 논의사항은 똑같이 잠수함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미 프랑스 국방장관하고 사인했다. 그리고 한국 해군 참모총장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뭐 왜 갑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인도네시아의 행태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KFX 관련해서도 기술만 지금 빼가고 자신들의 이 파견한 이 인원들, 기술 인력들의 인건비만 빼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시제기 한 대 내놔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제기 그거 안 주면 돈 안 줘. 또 시제기 주면 또 돈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는 결코 상종을 말해야 되는데, 아니 불과 열흘 앞에 프랑스 국방장관 불러서 사인하고, 참 똑같은 아닌데 사인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열흘 후에 가서 우리 잠수함 그거 3년 전에 계약 체결했으니까 돈 계약금 좀 납부해줘요 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쟤들 봐, 저 상종한 자들 아니네, 때려쳐버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중고 전투함, 우리 퇴역하는 포항급 초계함, 이거 여기다가 준다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론은 어떻게 나오냐?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와서 중고 전투함 문제를 논의했고, 이미 인도네시아 요원이 한국에서 전투함을 점검하고 왔다. 그래서 받아도 된다, 쓸만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 관련한 보도는 없어요. 거기는. 여기는 오직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와서 우리에게 초계함을 공짜로 준다, 상납하듯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 잠수함은 이미 한국하고는 그냥 먹튀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하고 하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껄끄럽죠. 그런데 계속 잠수함 할 것처럼 우리를 꼬드겨서 공짜 군함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년 전에 체결했던 대우조선해양의 세척 잠수함 2차분이죠. 1차분 세척은 대우조선이 했고 4차까지 해가지고 총 12척의 잠수함을 만든다라는 게 인도네시아의 계획이었는데 그 2차분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금 납부를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으면 뭐 그 일부가 얼마인 것은 나중에 뭐 판단할지라도 어쨌든 계약금 전체가 아니고 계약금 중에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으면 초기함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KFX, 그 이전에 CN235, 그리고 지금 이 잠수함, 이 모든 방산 협력 분야에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관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창정비를 해갔던 난갈함이 침몰한 그거 대우조선해양이 창정비 잘못해서 저렇다라고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런 자들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참모총장 거의 왜 맞습니까? 그리고 정권 지금 끝나가는데 무슨 신남방, 이 중국의 1대1로 하고 겹쳐져 있는 신남방 정책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정상국가의 행태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북한이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 12일 김정은 주관하에 착공식이 열린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문제가 평양 시민들은 물론 군부도 분노케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시 시당위원회를 소집해 김정은이 지시한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위한 자재 및 자금 조달 지침을 하달했으며 그 핵심은 자력갱생, 즉 알아서 조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데일리 NK가 2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화성지구를 천지 개벽할 때 대한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수도 건설의 또 다른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라며 자력갱생 정신을 발휘해 모든 것을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당국은 각 기관과 기업소, 세대마다 건설에 동원할 인원은 물론 구매할 자재의 품목과 수량, 건설 담당 구간, 동호수까지 제시하며 사실상 새 산림집 건설 책임을 모두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또 이러한 과제를 부과하면서
책임 일꾼들의 사상과 정신 상태, 충성심과 사업 작품을 보겠다라며 결과에 따라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건설에 동원되는 인력입니다. 당국은 북한군 군관 양성기관 중에 최고로 평가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등 군 양성기관에도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의 사관생도격인 군사대 학생들은 학기 중에 징발되어 건설 현장 인부로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최근 당국이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완공된 살림집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조달한다며 돈을 갈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민들은 물론 대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은 군사 정치지휘관의 자격을 갖추러 왔는데 건설 노동자나 하다 가게 생겼다 라며 당국의 지시를 비난했는데요. 도대체 김정은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 흉내내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행사가 바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착공 행사예요. 그래서 1만 세대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건데, 그리고는 이 1만 세대를 짓는데 이 기업소 또 세대마다 전부 다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니들은 시멘트 매포 그리고 뭐 며칠까지 이만큼 올려놔, 이런 걸 다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렸던 그 뉴스는 뭡니까? 이 보통강지구 다락대 그 최고 핵심 지구의 그 건설, 살림집 건설을 다 마쳤는데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안 되니까 여기 입주할 사람들, 자, 돈 내놔. TV 사고, 뭐 싱크대 사고, 또 뭐 조명 사고, 장판 깔고 도배하고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돈 내놔. 이러면서 여기다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붙여가지고 돈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했는데, 여기는 입주도 못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여기 입주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는 와서 일해. 그리고 너희들이 돈 내서 그 자재 만들어 와서 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충성심 이런 거 평가할 거야. 평가해서 잘못되면 너는 처벌받아. 그리고 잘못되면 너는 수용소 가는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와서 이런 고층 아파트 짓는데 동원된 일반 주민들이, 야, 너 오늘 기업소, 너 오늘 농장 출근하지 말고 너 저기 가서 노가다 해. 라고 하는 이 상황. 전문 이 건설 인부도 아닌데, 시체말로 우리는 뭐 노가다라고 하죠. 그거 아닌데 가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 정말 열받겠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정말 뭐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교들입니다. 그 장교가 될 사람들, 김일성 종합군사대학 이 사관생도들, 우리가 지금 육해공군 사관생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불러. 야, 불러, 일로 와. 해가서 학기 중에 작년에는 다락대, 평양의 다락대, 보통강 유역의 살림집 건설에 동원됐는데 올해는 여기 자 화성지구 니들 또 이래. 아니 이 군사 전기 전술 이거 배우러 갔는데, 그래서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건설 현장 인부만 몇 년째 하다가 가게 생겼으니까 이들이 또 얼마나 분노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래 위로 전부 이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김정은을 인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격리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욕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모든 인민들이 김정은을 욕하고 백두혈통을 욕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뒤집는 이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두혈통의 최고 정점 중에 하나인 김정일, 그 장군님이라고 하는 김정일 생일 헌화 행사장에서 무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 완전 권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며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있는 김정일 80회 생일 행사장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해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김정일 생일 경축 행사장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특별 경계 근무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력 최고 사령관 명의로 전국적으로 특별 경계 근무 명령을 하달하며 사건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돌 당일날 행사장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데일리 NK가 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양강도 해산에서 벌어졌는데요. 피의자는 광명성절 당일인 오후 2시 대대적인 경축 행사가 있었던 김정일 동상에 헌화를 마치고 행사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해산농림대학 3학년 학생이었던 피의자 김모 씨는 행사 당일 여자친구와 김정일 동상 헌화를 함께하고 함께 움직이던 중이었는데요. 시비가 붙자 곧바로 품에 숨긴 흉기를 꺼내서 상대 남성을 무차별 난자해 행사장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안전원들에게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에 실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는데요. 당국은 경계근무 강화령이 떨어진 광명성절 행사장 일대에서 그것도 흉기를 사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해산시 안전부의 구류장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광명성절 당일 그것도 행사장 일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당분간 북한을 떠들썩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자, 김정일 생일이니까 김정일 동상에 가서 전부 이제 헌화하는 겁니다. 헌화하고 사인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 갔다 왔어요. 라고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대학교 3학년 젊은이인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 행사장 가서 헌화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이 행사장 일대에서 완전히 그냥 술이 한마디로 꽐라가 된 이런 30대 남성하고 지나가다 어깨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고 시비가 붙자마자 즉시 품속에 있던 흉기를 꺼내가지고 칼을 꺼내서 완전히 그냥 난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 30대 술 취한 남자를. 그래서 이 술 취한 남자 병원에 실려갔지만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안전원들에게 이 대학교 3학년 학생은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아마 이 신성한 광명성절 그 장군님의 이 행사장에서 헌화 행사장에서 이런 칼부림을 한 죄로 아마 공개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불행하죠. 젊은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이 엄청난 성스러운 행사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우스운 행사장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로 성스러운 행사장이죠. 성스러운 행사장에서 술이 꽐라가 되어서 다니고 있는 자가 있다. 그만큼 김정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또 이 행사는 주민들 그리고 보위부에서 아주 철통처럼 경비를 서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 지금 4월 25일까지 경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이니까 가장 경비가 삼엄한 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이 취한 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전체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런 3대에 대해서 그냥 그래 하라고 하니까 할게 라는 것 뿐이지 존경심, 추앙 전혀 없는 분위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경계 근무 서라고 한 자들도 아유 내가 서라고 하니까 그냥 왔다고 사인이나 하지 내가 뭘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보냐 라는 그런 기강회의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대학교 3학년 학생이 품에 흉기를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북한 치안 상태가 엉망이다. 이거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흉기 가지고 다닙니까? 그 다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여자친구 만나러 다닐 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치안이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행사장에서조차도 이렇게 싸움을 할 정도로 완전히 존경심 다 사라져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북한 전체가 완전히 김일성 3대에 대한 존경심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아까처럼 계속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시큐리티 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해산 아니면 신의주 이런 곳의 사건 사고들이 나오죠. 근데 해산에서 금괴가 수톤씩 밀수가 됐다. 또 폭풍군단하고 또 일반 보위부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상한 우리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 사고가 해산과 신의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해산과 신의주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중국과 왔다 갔다 한 다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휴대폰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국내 매체 또는 RFA, VOA 이런 매체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통신원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 접경 지역이니까.
그래 중국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신이 되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면 중국 기지국 활용해서 통신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산과 신의주에서 집중적으로 사건 사고가 들려오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해상과 신의주뿐입니까? 아니죠. 전 국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사고 지금 보면 충격적인 이런 내용들이 북한 전역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냐. 치안 뭐 다 묻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빨리 이 북한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해방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정권부터 바꿔야 이 북한을 해방시킬 의지를 가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